아이들을 옳게 사랑하는 방법. 유시민. 사랑하면 주고 싶다. 깊이 사랑하면 무엇이든 줄 수 있다. 사람이 무엇이든 아낌없이 주는 사랑의 대상은 자식입니다. 인간은 이기적인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자녀에 대해서만큼은 조건 없이 이타적인 게 보통입니다. 우리는 왜 자기가 낳은 아이들을 그토록 사랑하는 걸까요? 맹자는 사랑이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출발점으로 해서 형제와 친지, 이웃으로 넓어져 간다고 주장했지만 그 이유를 정확하게 설명하지는 못했습니다. 이것은 영원히 살아가려는 이기적 유전자의 생존 전략일 수 있습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도 새끼를 끔찍이 아끼고 보호한다는 사실에 비추어 보면 자기 자식에 대한 이타 행동은 문명의 산물이 아니라 생물학적 본능임에 분명합니다. 그런데 자식을 어떻게 사랑해야 좋은 것일까요? 무엇이든 주는 것이 제대로 사랑하는 방법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을 잘못 표현하면 자식의 삶을 망칠 수 있습니다. 심하면 죽음에 이르게 하기도 합니다. 자식을 사랑하는데도 좋은 방법과 그렇지 않은 방법이 있습니다. 모든 부모가 궁극적으로 바라는 한 가지, 그것은 자식이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자식에게 다른 것을 바란다면 잘못이지요. 만약 딸 아들에게 당사자가 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고통스러운 것을 하도록 강제한다면 그것은 자식을 수단으로 삼는 것입니다. 자녀들의 인간적 존엄을 짓밟는 일입니다. 자기 결정권을 제약당하거나 빼앗긴 사람의 인생은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부모가 저지를 수 있는 가장 중대한 잘못은 자녀의 삶을 대신 설계하고 자녀의 행복을 대신 판단한다는 데 시작됩니다. 아무리 지위가 높고 돈이 많은 사람도 자녀에게 행복을 상속해 줄 수는 없습니다. 행복은 사람이 저마다 느끼는 주관적 만족감이기 때문입니다. 자식에게 물려주고 싶지만 그 자체를 물려줄 수 없는 행복, 그것은 무엇일까요? 행복은 삶에서 기쁨을 느끼고 자기 삶에 만족하며 마음이 흐뭇한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는 언제 이런 흐뭇함을 느끼게 되나요? 스스로 설계한 삶을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방식으로 살면서 그것이 무엇이든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것을 성취했을 때 행복을 느낍니다. 부모는 자녀가
자신의 행복을 찾아 나갈 수 있도록 지켜보고 격려하면서 필요할 때 적절한 도움을 주는 선에 머물러야 합니다. 만약 자식이 행복한 삶을 살기를 바란다면 두 가지를 가지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첫째는 행복을 느끼는 능력. 둘째는 원하는 것을 성취할 수 있는 능력. 행복을 느끼는 능력을 가지려면 삶을 스스로 설계하고 자신이 원하는 삶의 방식을 찾아야 합니다. 자녀가 스스로 이것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시행착오를 경험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자식은 부모의 꿈이나 희망을 실현하는 수단이 아닙니다. 자신의 소망을 자녀에게 투사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기가 옳다고 믿거나 좋다고 생각하는 삶의 방식을 강제해서도 안 됩니다. 삶의 중요한 문제를 스스로 선택하지 못하는 사람은 행복을 누리는 능력을 기를 수 없습니다. 아기의 뇌는 어떤 환경에서 어떤 자극과 정보, 어떤 과제를 받느냐에 따라 그 특성과 용량이 크게 달라지는 컴퓨터와 같습니다. 뇌는 선천적이며 동시에 후천적입니다. 수많은 동물 실험과 사례 연구가 이를 뒷받침합니다. 막 태어난 건강한 고양이의 눈을 봉합해두면 일정 시간이 지난 뒤에 눈을 열어주어도 보지 못합니다. 눈에서 오는 시각 정보를 처리하는 뉴런과 시냅스가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말을 걸어주지 않고 만져주지도 않으면 그 신생아는 우유를 먹여도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고 쉽게 죽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최초의 행위는 좋은 태교입니다. 건강한 식생활, 좋은 생활 습관, 평화롭고 따뜻한 마음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자녀에게 건강하고 우수한 뇌를 상속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유년기의 양육 방식도 매우 중요합니다.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거의 모든 것을 배우는데 3살 이전에는 말할 나이도 없으며 그 이후에도 아이의 뇌에 미치는 부모의 영향은 아주 강력합니다. 아이를 사랑해주고 부모 스스로 좋은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양육의 핵심입니다. 아이들은 부모가 의도적으로 가르치고 보여주는 것을 받아들이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것까지 느끼고 이해를 합니다. 부모의 꿈, 정서, 가치관, 감정, 부모가 외부 환경의 자극에 대응하는 방식, 이 모든 것이 아이의 뇌에 영향을 줍니다. 아이를 잘 키우려면
돌을 닦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두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따지고 드는 아이를 존중해야 합니다. 끝없이 왜를 쏟아내는 아이를 억압해서는 안 됩니다. 더 창의적인 아이들은 덜 창의적인 아이들보다 부모를 더 힘들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기존의 규범으로 길들이면 아이는 호기심을 버리고 창의적이기를 그만둡니다. 어떤 부모도 자기에게 없는 것을 자식에게 줄 수는 없습니다. 자녀에 대한 사랑과 훌륭한 삶의 자세를 가지고 있는 부모만이 그것을 자녀에게 줄 수 있습니다. 최악의 훈육 방법은 아이를 때리는 것입니다. 폭력은 어떤 것이든 정서 발달을 왜곡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제대로 된 언어로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소통의 가장 중요한 수단이 언어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말을 하기 전에 아이들은 먼저 말을 알아듣습니다. 뱃속에 들어있을 때부터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완전한 문장으로 아이에게 말을 걸어야 합니다. 갓난아이 때부터 동화책을 읽어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아이를 씻길 때도 지금 목욕을 할 것인지 아니면 조금 더 놀다 할 것인지를 물어보는 게 좋습니다. 어느 쪽이든 큰 문제가 없는 경우 아이의 선택을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이 모든 과정은 말과 더불어 진행합니다. 인간은 언어로 사유합니다. 부모가 반쪽짜리 아기 말을 쓰면 아기의 생각도 반쪽짜리가 됩니다. 원하는 것을 성취하려면 경쟁력이 있어야 합니다. IQ가 높고 공부를 잘한다고 해서 경쟁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경쟁력은 인지력, 정신력, 정서력, 신체적 능력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부모들은 흔히 이 가운데 인지적 능력을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영어 유치원에서부터 조기 해외 어학연수, 학원 종합반, 쪽집게 가외같이 인지적 능력을 키우는데 엄청난 돈과 노력을 쏟아붓습니다. 그런데 많은 부모들이 인지적 능력을 기르는데 아이를 밀어넣음으로써 아이들의 행복을 느낄 능력을 제약합니다. 인지 능력만 키우느라 정신적, 정서적 능력의 성장을 저해하고 신체적 건강을 해칩니다. 행복을 느끼는 능력을 키우지 못한 아이일수록 더 쉽게 인터넷 게임이나 술, 폭력 등에 빠져듭니다. 삶의 의미와 기쁨을 모르기에 스트레스에 짓눌려
자살을 생각하고 시도하기도 합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것을 말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잘못 사랑하는 것은 말려야 합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가장 훌륭한 방법은 아이들 스스로 자기가 살고 싶은 삶을 설계하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방법으로 살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인생을 선택하든 믿고 격려하면서 어려움에 처했을 때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금 도와주는 것입니다. 많이 사랑하고 그 사랑을 최대한 표현함으로써 작은 일에도 쉽게 행복해질 수 있는 능력을 키워 주어야 합니다. 제대로 된 사랑을 듬뿍 받고 자라나 스스로 인생을 만들어 나가는 사람은 아주 작은 일에도 쉽게 행복감을 느끼게 됩니다. 라차차 화이팅! 신바람 이박사였습니다.